안녕하세요. 쇼터 D. D-15일. 긴장되죠? D-15일. 행정사 실무법, 실전 사례, 테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갑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도행하는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서에 관련서를 첨부해서 방통위 허가 신청을 했죠. 방통위는 갑의 위치정보 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한 후에 허가 기준이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자, 방통위가 설정 공표한 위 사업의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갑의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갑은 어떤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소재죠? 소재. 일단 갑의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정 공표한 사업의 그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신청을 했죠. 했음에도 근데 위원회가 허가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해당 거부 처분이 뭡니까? 기속행위인지, 그죠?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자, 사업허가가 기속행위라면요, 법률일보 원칙을 규정하겠고요. 재량행위가 그 재량행위라면 행정법 일반 원칙 규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와 재량행위인 경우로 나눠서 그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허가가 그 기속행위라면 그 법률일보 원칙을 규정할 거고요.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법의 일반 원칙 주장합니다. 사업허가가 기속행위로, 자, 기속행위에서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 거부 가능성이죠. 만족하는 경우 허가 거부 가능성. 그렇습니다. 이때 기속행위에 있어서는요, 법령상 요건 외의 이유로 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반하죠. 적합성 원칙에 반함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지금 판례도요. 건축허가권자는요, 건축허가 신청이 그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에 검토해야겠죠. 사안에 검토. 그죠? 사업 허가 그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갑이 사업 허가 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갑은 허가 거부 처분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됨을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사업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 자, 재량행위가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똑같죠? 허가 거부 가능성이죠. 허가가 재량행위라면, 자,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권이 없으면요, 재량 범위에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죠.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면 재량 범위에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판례도요. 그 산림훼손은 그 환경의 보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한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검토죠. 자, 사안의 사업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행위라면 갑이 허가 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거나 행정법 일반 원칙 위반되어서 안 되죠. 따라서 사안에서요. 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이죠. 비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 거부 처분, 사업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그 다음에 재량행위인지를 나눠가지고 사업 허가가 기속행위라면 법률 위반 원칙을 주장해가지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화 처분으로 볼 것이겠죠. 그래서 기속행위에 있어서 법령상의 요건 외의 이유로 처분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하고 중대한 공익사항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죠. 그래서 사안에서 갑이 사업허가 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갑은 허가 거부 처분이 법률 적합성 원칙 위반됨을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일단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 재량 범위에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 사안 봤죠? 그 산림훼손, 그렇죠? 산림훼손. 근데 이제 환경의 보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요. 국토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사안에서요. 그 사업허가 거부 처분 재량행위라면 갑은 사업허가 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부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재량행위인 경우라면 갑이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허가 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거부 가능해요. 하지만 그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행정법 일반 원칙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이요. 자,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항고기간과 항고제기 효과죠. 일단 항고기간을 나눴을 때 보통항고는 정함이 없죠. 항고기간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요. 자, 항고기간. 즉시항고의 경우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이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요. 항고기간 만료예요. 즉시항고는요, 항고기간이 만료로 재판이 확정되고 더 이상 그 불복 신청할 수 없죠.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추후 보완은 인정됩니다. 즉 항고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 유효한 즉시항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에 있었다면 그 당사자에 대하여는 30일로 합니다. 항고제기 효과, 확정차단 효과죠. 확정차단의 효과. 근데 보통항고의 경우는요. 그 보통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요.
재판은 그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고 따라서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확정 차단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이 경우 사건은 원심 재판에 의해서 당연히 종료된 것이고 항고 사건은 그냥 그 새로운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 있어서 즉시 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하죠. 즉시 항고의 경우는 2심이요. 당연히 원심 재판에 항고 제기가 있으면 원심 재판의 대상인 사건은 항고심으로 2심되고요. 그 효력이요. 효력. 집행정지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죠. 다만 법률이 특히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면 항고의 제기로 인해서 그 재판의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됩니다. 그렇죠? 자,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 차이점. 자, 5번 비송사건 절차 개시와 관련해서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와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자, 일단 검사 청구는요, 기본적으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관여할 수 있죠. 그래서 비송사건 중에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지 의무, 관할 검사가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기타 관할 검사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이미 비송사건의 재판이 개시된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인 경우 관할법원이 안 경우에는요, 스스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법원 직권을 개시할 경우죠. 그러니까 직권사건이라고 합니다. 직권사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요.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직권사건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회사 등 법인에 관한 청산인 선임 또는 해임 사건이고요. 그 다음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과태료 사건이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 개시 사건을 알게 된 경우 그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요. 즉시 절차를 개시하면 됩니다.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이요. 자, 대리권 범위, 비송사건의 대리권 범위죠. 일단 대리행위 효력. 그래서 약술하시오. 일단 대리권의 범위는 그죠? 위임계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위임계약에 의해서. 다만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러면 대리인의 해당 사건에 모든 사건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신청의 취하나 어떤 항고의 제기, 그 취하에 대하여는 특별 수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각자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네. 그리고 대리행위 효력을 말씀드리면 자,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그 비송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겠죠? 네, 무권 대리였어. 자, 비송 대리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비송 대리는 무권 대리가 되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무권 대리인에 의한 그 비송 대리 행위는 부적법해야 각하 처리를 해야겠지만 법원이 부적법 각하를 간과해서 재판을 했다? 재판이 당연 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고요.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의 소멸 여부요. 자, 비송사건은요, 절차의 중단이라는 관념이 없죠. 그리고 일신 전속권이 아닌 이상 상속인에게 절차를 직권으로 승계시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요, 비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네.
자, 짜잔. 그렇죠? 네. 다음 볼까요? 검사. 제가 조금 앞에 5번 문제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지금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거든요. 여기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건에 관련됐어요. 일단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게끔 규정한 사건이 있죠. 그죠? 그때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거고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죠? 거기에는요. 그리고 통지 의무가 있다는 점. 통지 의무는 그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할 경우. 네. 이 두 가지 분명히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비송사건 절차 개시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 직권으로 개시할 경우.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사건과요. 그 다음에 그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되는 사건들을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나열. 우선 검사 청구에서 개시된 사건이에요. 뭐가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먼저 법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기는요. 자, 법인에 관한 사건은요. 첫째 뭐죠? 자,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 검사 청구에서 개시된 사건. 이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정관 보충 사건이 있죠. 그때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이해관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개시되고요. 그 다음 임시이사 및 뭐죠? 특별 대리인의 선임 사건.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이해관계인과 검사죠. 그 다음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해임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과 검사 처입니다. 그 다음 회사에 관한 사건이에요. 회사에 관한 사건에서 첫째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같은 경우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검사, 그리고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고요. 외국 회사의 영업소 폐쇄 명령 사건 때 이해관계인과 검사, 그렇죠? 그 다음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사건이요.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 자, 그리고요.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되는 사건 대표적으로 나열해 볼게요. 이것도 자, 첫째 과태료 사건 대표적이죠. 과태료 사건. 이건 뭐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역시 신청 법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회사 등 법인에 관한 청산인 또는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사건이죠. 역시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 직권. 그죠?
마찬가지로 회사에 관한 사건 다 받습니다. 검사 들어가고요. 법원 직권 들어가죠. 청산인 선임 또는 해임 사건. 그 다음이요. 네, 이 정도 셋. 하나 더.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이죠. 여기 법원 직권 들어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법 176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 직권. 네. 이렇게 게시될 수 있다. 요거는 일단 공유 노트에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 비송사건에 관한 사건을 정리할 때 반드시 요거는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혹시 쇼터디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캡처하셔야 됩니다.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법인에 관한 사건, 검사 청구에 의해서 개시되는 사건, 자 재단법인 정관 보충 사건, 임시사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청산임 선임 해임 사건 이고요. 회사에 관한 사건에서 회사 해상 명령 사건, 그 다음에 외국 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사건. 이건 법원 직권이 안 들어가죠. 법원 직권이 아닙니다. 법원에 의한 청산임 선임 사건. 네. 법원 직권으로 개시된 사건, 과태료 사건, 회사 등 법인 등에 관한 회사 등 법인에 관한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사건. 그다음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예. 이건 저장해 놓고요. 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비송사건 대리권 범위 봤죠? 다음이요. 특별행정심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국가공무원 징계 처분 등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해서 소송심사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심사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거죠. 자, 일단 서설이요. 서설. 국가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해서 소송심사 청구할 수 있죠. 소송심사요. 자, 특별행정심판에 대해서 적어요. 특별행정심판은요. 자, 사안의 전문성과 그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 이외의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소청심사의 청구입니다. 자, 대상.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요. 자, 징계처분 등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처분이요. 그 다음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가 그 다음에요. 징계 종류에는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있죠? 정직, 감봉 그 다음에 뭐죠? 견책. 징계 종류에는요. 파면, 해임, 강등 파면, 해임, 강등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그죠? 그 다음에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해야 되죠?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입니다. 자,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그죠?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이게 징계처분 등이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 등, 그 다음에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할 때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 제청권자는 처분사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청구기간이요. 처분서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요. 그 처분에 불복했어. 그 처분에 불복한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 청구할 수 있죠. 자,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한 때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한 때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 청구할 수 있죠. 공무원이 그죠?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또는 면직처분 외에 자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또는 직위 해제 또는 면직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 이때는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 청구하면 돼요. 그 다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요. 자, 임시결정, 최종결정 내리면 되죠. 그래서 먼저 임시결정. 소청심사 위원회는요, 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소청심사 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으로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내릴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임시결정을.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 최종 결정합니다. 해야 합니다. 다음이요.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자,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부터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소청심사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를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된다. 네, 소청심사. 소청심사. 그쵸? 공무원 소청심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소청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그 밖에 이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요. 징계의 종류에는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입니다. 징계 처리 등이죠. 그래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면직 처분할 때 그때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 제청권자가 처분 사유를 교부하겠죠. 청구 기간이요. 자, 처분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빡쳐서 불복한대. 그러면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해서 심사 청구할 수 있죠. 자, 징계 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면직 처분 외에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해 심사 청구하고요. 결정이요. 소청심사위원회 일단 임시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소청심사 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으로 인한 경우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유예하는 임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파면, 해임, 면직 처분. 그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 발령 유예한 임시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 결정을 한 경우 임시 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20일 임시 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게 빠졌네. 2점 날라갈 뻔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자,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강휴직, 면직처분.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래요. 무조건 사전 전치주의 차원에서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의사에 반한 그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그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잊지 말아야죠. 나오면은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7번. 네,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8번 정보통신위원회는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특정 사유가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는요 1월 15일 효력 발생 시기로 명시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자, 청소년 유해 매체 보호위원회의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의 성질과 대상적 경, 그죠? 그거 1번 적으라는 거죠. 일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죠. 그 특정한 사건을 규율하는 그 일반 처분에 해당하겠죠. 일반 처분. 그리고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대상적 경 여부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죠. 처분. 근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행정청의 처분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요, 일반 처분이라고 그랬죠. 일반 처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에게 일률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금지시키는 의무를 부과하므로, 그죠? 일반 처분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에게 뭡니까? 일률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금지시키는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번 사안의 고시에 의해서 A는요, 자신의 웹사이트가 같은 해 3월 15일 폐쇄되었음을 이유로 있음을 알았으며 이에 해당 고시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1일에 고시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하였는데, 자, 청구기간 준수 여부죠. 지금 고시에 대한 기산점을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할 건지가 문제됩니다. 그렇죠? 청구 기간이요. 기본적으로 청구 기간은 청구인이 소종의 심판 청구의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원칙이요. 행정심판 청구는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해 당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겠죠. 예외에 해당하는 거 90일. 청구인이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청구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죠. 그 기간은 불변 기간에 해당합니다. 180일에 대한 예외예요. 180일. 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죠. 자, 고시에 있어서의 청구 기간입니다.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인의 경우, 당사자가 고시 또는 공고를 본 경우에는 본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죠. 공고를 본 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에요. 그러나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봐야 돼요. 그 불특정 다수가 다 고시나 공고를 봐야 본 날로 기산점을 삶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 시 그죠?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 이래 그 행정처분에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봅니다. 사안의 해결이요. 사안은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특정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 처분에 해당하죠.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의 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다면요. 그 명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돼요.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는 상대방이 그 고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한 거죠. 불문합니다. 자, 따라서 본 사안에서 청구인인 A가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고시의 효력 발생일인 언제요? 1월 15일 1월 15일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서 그날로부터 90일 계산하죠. 그럼 행정심판은 5월 1일에 청구하였으므로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거죠. 사안 해결, 그죠? 부적법하다. 왜? 그 효력 발생일은 고시의 효력 발생일인 1월 15일이 기산점인데 이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은 5월 1일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은 5월 1일에 취소심판을 청구했죠.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후 2, 3세트는 추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중요한 사례들만 다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꼭 쇼터데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훈련하시고 목차라도 잡아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쇼터데이였습니다.